사각함수 나가기 전에 사각 B를 잠깐 보고 갈 건데, 사각 B 뭔지 알죠? 사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 있고 메인각이 있을 때 빗변분의 높이가 AB분의 AC가 사인, 코사인 B는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탄젠트 B는 밑변분의 높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했듯이 사각함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각비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다 루트가 아니라 다 무리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게 30도, 45도, 6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돼. 그럼 특수각 한번 찾아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수각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지금 최근 30, 45, 60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 이 정도 물어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암산으로 나와야 대답 드리겠지. 그럼 우리가 아는 걸 찾아보면, 그러면 사각비를 우리가 잘 안 외워지거든.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육도 없는 사육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가장 쉬운 사각비 30도면 빗변 높이 밑변이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러면 30도가 궁금하면 다음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사인은 메인각이 30도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니까 2분의 1 코사인 2분의 1 루트 3 탄젠트 루트 3분의 1이라고 써면 되겠지. 얘는 3분의 루트 3 라고 쓰긴 하지만 마찬가지 45도 궁금하면 45도를 그려. 45도는 1대 1대 루트 2지. 그래서 사인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마찬가지 2분의 루트 2 1 마찬가지 얘를 뒤우면 60도 2대 1대 루트 3. 가장 긴 변이 루트 3, 가장 긴 변이 2, 그 다음에 중간 변이 루트 3, 가장 짧은 변이 1 하면 되겠지. 기하로 빨리 생각하는 건데, 마찬가지 구하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 루트 3입니다. 그러면 보면 사인은 커지고 있고요, 코사인 뒤집어서 감소하고 있고, 탄젠트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돼야 되면 사인은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1이에요. 코사인 뒤집어서 1이고 0입니다. 탄젠트는 0이고 이건 무한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지금 뒤집어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고,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코사인 작아지고 있죠. 탄젠트 커지고 있습니다. 잘 보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때요? 둘 더해서 봐봐, 두 개 똑같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사인, 코사인은 잘 보면 나도 할 거지만 각이 더해서 90이면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아요. 45도일 때 둘이 똑같죠? 사인 30이랑 코사인 60 똑같고요, 사인 60이랑 코사인 30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겠지만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려면 그 두 개의 합이 90도면 그 두 개는 사인, 코사인은 같아집니다. 이런 관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런 관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사각함수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사각함수는 기본 시작이 단위원 시작입니다. 중심이 0,0인 원 시작이야. 반지름 1이 아니지만 기본 원
사각함수의 시작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0,0인 시작이야. 보통 얘를 단위원이라고 많이 부르거든. 단위원은 실제로 반지름 1이고 얘는 r이지만 보통 단위원 시작이라고 많이 해요. 그럼 실제로 사각함수잖아, 함수. 그럼 사각함수를 문제를 풀 때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단위원, 함수의 그래프, 공식. 이 3개로 문제를 푸는데 단위원이 시작이긴 한데 단위원 문제가 좀 어려워. 근데 문제를 단위원을 안 풀고 그래프나 공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단위원 좀 잘 안 쓰긴 해. 그렇지만 제일 근본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시작은 이렇습니다. 단위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아래 원이 있어요. 아니 원이 있는데 얘를 시초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경이 돌아가지. 동경이 돌아가는데 뭐 하고 싶은가 하면 단위원이 어떠한 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 점을 내가 x, y로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이 위에 있겠지. 원 위에 있는 점을 잡았어. 그러면 실제로 사각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각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원 위의 점 표현 방법이거든. 즉 원 위에 있는 점, 엄밀히 말하면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내가 뭘 했냐면 어떠한 점이 있어. 만약에 너의 좌표가 3,2야. 그러면 너한테 3,2의 점에 가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가? 네 머릿속에 너의 위치가 0,0일 때 3,2의 위치에 있는 곳에 가보세요 하면 뭐 동쪽으로 3만큼 북쪽으로 이만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좌평면 위에 있는 점을 쓰긴 하지만 얘는 내 위치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각도는 무엇인지 즉 어떠한 점을 동북 즉 x축 y축이 아닌 거리와 방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사각함수거든. 그래서 그 거리가 반지름이고 즉 내가 이 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 점을 내가 x, y라고 쓰면 x축으로 x만큼 y축으로 y만큼 떨어진 점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원점으로부터 각도가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 그러면 각도가 이만큼 벌어져 있지.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무엇인지 즉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거리랑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사각함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각함수 정의는 x, y가 아닌 각과 반지름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표현했지. 그러면 얘는 이 점 x, y라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세타만큼의 각도인 거고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네. 그러면 얘랑 관계는 뭔데? 그 관계가 사각함수예요. 사인 세타의 정의는 사인의 정의는 외우셔야 합니다. r분의 y입니다.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분의 y예요. 정의야 정의. 사각함수 정의는 원위의 점을 x, y를 r과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관계가 사각함수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입니다. 즉 새롭게 사각함수로 정의를 다시 한 거야. 삼각 B는 각도가 얘가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확장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확장하면 정의가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야. 그러면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 내가 그랬죠? 세타가 예각이면 사각함수랑 사각비랑 똑같다고. 그럼 내가 그림을 예각으로 그려놨지. 여기서 내가 수선에 발을 꼽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가 x죠? 요 길이가 y잖아. 그럼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사인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x분의 y지. 즉 딱 각도가 일사원면의 각이라고 생각하면 딱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뭐가 똑같아? 정의가 똑같지 않니?
그죠? 그래서 얘가 빗변이고 y가 높이, r이 빗변이야. x가 가로, 즉 밑변. 그래서 얘가 밑변, 얘가 높이인 겁니다. 일사분면으로 치면 밑변 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함수를 좀 쉽게 풀면 밑변 일사분면에서 풀면 사각비랑 사각함수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더 돌아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싸고 탄인 거고, 그러면 얘를 넘겨버리면 y는 항상 사인은 y랑 관계가 있습니다. y는 r 사인, x는 r 코사인이죠. 결국은 이거 이쁘게 쓰면 p는 x좌표가 r 코사인이야, y좌표가 r 사인이야. 결국은 뭐 했냐면 x좌표랑 y좌표를 사인, 코사인, 반지름, 즉 코사인, 반지름, 사인, 반지름으로 좌표를 표현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길이의 입장으로 우리가 요 사각형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이렇게 각이 있을 때 y는 x는 r이라는 어떠한 세로선을 그어버리면 요 길이가 지금 r이거든. 요 길이가 r이야. 그죠? 지금 내가 다음 친구에 접하는 어떠한 세로선을 그은 거예요. 여기가 r이겠지. 그러면 요 사각형만 보는 게 아니라 요 큰 사각형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사각형. 요 큰 사각형을 보면 요 길이가 r 맞죠? 맞네? 그러면 얘분의 얘가 얼마야? 그럼 요 길이를 볼 수 있는데 요 길이, 내가 요 길이를 별이라고 하면 얘가 세타면 r분의 별이 뭐야? r분의 별이 뭐지? r분의 별은 안녕 탄젠트 세타인 거지. 별이 r 탄젠트예요. 그래서 얘가 r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길이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 x가 r 코사인, y가 r 사인, 요 세로가 p야. 여기 요 길이를 r 탄젠트, 이렇게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끔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게 단위원으로 문제를 좀 푸는 친구들인데 얘네들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보면 얘는 세타가 150도일 때를 말한단 말이야. 세타가 150도야. 그림을 그려볼까? 그러면 세타가 150일 단위원을 그립니다. 단위원을 그리는데 지금 세타가 150도일 때 문제를 풀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원을 그릴 건데 단위원이 지금 반지름 안 떴단 말이야. 반지름을 주지 않고 있죠. 그럼 반지름을 1로 해야 되고, 좀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2로 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책은 2로 돼 있지만 반지름을 r로 해야 되고, 반지름 상관이 없어. 반지름 1로 해볼게. 책은 2로 했지만. 그러면 150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150도가 돌아갈 거 아니야. 이게 90도야. 그러면 봐봐, 보통 90도를 3등분하면 30도겠지? 그러면 190, 30, 30 그러면 이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요각이 60인 거야. 얘가 직각이니까. 그러면 150만큼 돌렸어. 그럼 여기에 P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 요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여기가 돌아가면 봐봐, 삼각 함수를 삼각 B로 본다는 의미는 여기서 수세의 발을 꼽아버리면 얘는 특수각이란 말이야. 3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러면 길이를, 즉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 삼각 B로 간다면. 정의로 안 가고 삼각 B로 그림으로써. 그러면 얘가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럼 지금 여기가 1로 됐거든. 반지름 1이면 여기가 1이야. 책이 여기를 반지름을 이걸 1로 안 하고 2로 한 이유가 뭐냐면
비로 생각하면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로 줘야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표현하기 좋거든. 그래서 반지를 보통 2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x제곱 y제곱 4가 되도록. 그러면 p의 좌표가 2사니까 뒤로 루트 3만큼 위로 1만큼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1이야. 이렇게 좌표 x, y 세타가 150 r이 2로 표현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 r이 2 세타가 150일 때 이게 x, 이게 y 그러면 이걸 아니까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 사인 150 코사인 150 사인트 150을 정의로서 찾을 수 있어요. 얘 정의가 뭐라고? 사인 정의가 뭐라고?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니까 r이 2야. 세타가 1이거든. 2분의 1. 얘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x분의 y니까 x분의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찾고 싶은 건데 얘가 단위원으로 푼 풀이야. 어렵잖아. 이게 단위원으로 푼 풀인데 이게 귀찮아. 이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각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정의란 말이야. 이게 기본 정의인데 여기 단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위원으로서의 풀이야. 거듭 말하지만 단위원으로 풀 수도 있고 사각함수로 풀 수 있고 공식으로 풀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걸 다 써야 되는데 각변환을 매번 이렇게 푼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래서 공식을 쓴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단위원 풀이인 거야. 그래서 사각함수의 값의 부호는 1사냐 2사냐 3사냐 4사냐에 따라서 외우셔야 됩니다. 사각함수는 다 암기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정석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듭 말하지만 정석도 오케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얘를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 문제 있어서 계산을 한 문제 푸는데 30분씩 걸리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 기반인데, 그래서 오늘처럼 수업 안 나왔다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사각함수는 특히 그래. 그래서 1, 4, 2, 4, 3, 4, 4, 4는 원래 뭐 알려주는 거냐면 1, 4 면의 정의좌표는 부호가 뿔뿔이지, 2, 4는 맞뿔. 원래 이렇게 뭐 알려주는 거냐면 4분면은 x, y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1, 4는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사인은 정의가 r분의 y, 얘는 r분의 x, 얘는 x분의 y. 그러면 1, 4, 2, 4, 3, 4, 4, 4에 있어서 각각의 부호를 볼 건데, 사코탄의 부호를 볼 건데 1, 4는 모두 양수입니다. x, y가. r은 무조건 양수고요. 양수야. 다 뿔입니다. 2, 4는 x가 양수, y가 음수야. 미안, 바꿔 말했잖아. 양이야. 그럼 사인은 y 양수, 양수. 탄젠트 x 음수, 음수. 탄젠트 양이니까 3, 4는 둘 다 음이거든. 얘는 음이니까 플러스. 4, 4는 x만 양수입니다. y 음수, 양수. 다르니까 음수야. 그래서 우리가 각 사분면의 사커탄의 부호를 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쌩으로 외우냐고. 그래서 사각함수는 외우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외웠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대.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건데 1, 4는 모두 양수니까 올, 얘는 사인만 양수, 얘는 탄젠트만 양수, 얘는 코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앞자만 떼. 그래서 얘를 얼싸안코라고 많이 외웁니다. 얼싸안코 1, 2, 3, 4에서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얼싸안코라고 많이 외워요. 얼싸안코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각도의 부를 외워주셔야 되겠지.
원점과 다음 점을 줬을 때 그걸 세타라고 하면 사건을 구하재. 그러면 기본기 연습하는 겁니다. 일단 초반에는 단위원을 그립니다. 초반에는 단위원을 그리고 그래프 갔을 때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 할 건데 내가 공식을 먼저 하게 할 거거든. 각변을 먼저 할 거야. 먼저 할 건데 점 4,3이니까 마사컴마 3이니까 대충 이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인데 이게 r이거든. 네, r이 얘부터까지 거리니까 r이 5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여기까지 했으면 다 구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x, y만 알면 x, y, r 이것만 알면 사인의 정의 뭐였네? r분의 y 코사인의 정의 r분의 x 타젠트의 정의 x분의 y를 외우고 있다면 5분의 3 5분의 마사분의 3 이라고 하면 문제 끝났지? 각을 주고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 거죠. 마찬가지 단위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특수각이기 때문에 방금은 특수각이 안 나오지만 얘는 특수각인데 호드법으로 되어 있지만 세타는 뭐야? 2분의 1 파이 더하기 4분의 1 파이거든. 그러면 얘가 2분의 1 파이 90도 90도에서 3분의 1 파이 4분의 파이는 45도잖아 45도 때문에 지금 보면 2분의 1 파이 4분의 1 파이 그러면 요만큼 돌아간 거야. 요만큼 2분의 1 파이 4분의 1 파이 그러면 결국은 90도 더하기 45도니까 135도 돌아간 거거든. 그러면 4분의 3 파이 여기가 4분의 1 파이 마찬가지 다음 점 P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이거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근데 반지름을 이걸 1로 두면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분의 1 나오기가 귀찮아. 그래서 보통은 근본 1로 넣는 거지만 1로 넣으면 1대 루트이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이야. 얘가 루트 2분의 1이겠지. 반지름 1로 잡았어. 책처럼 2로 잡아도 되고 아예 문자 R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로 잡으면 분수기 때문에 좀 기피하긴 하지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준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좌표가 x가 뒤로 마이너스 2분의 1 칸 y가 이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게 x 이게 y 그러면 사인은 r이 1이니까 r분의 1이면 이게 r분의 y인데 y 자체가 r이 1이니까 y 자체 코사인은 x 자체 타젠트는 예비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1로 넣으면 이 계산이 편하겠지. 주상분사긴 한데 1로 넣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3, 4분면의 각이면 얼싸 탄 코니까 얘는 사인, 코사인, 타젠트 탄젠트만 양수고 음이야. 부호 판정하는 건데 그러면 3, 4분면은 타젠트면 양수니까 이거 음수 그러면 음이니까 음수 이거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 라고 해결하면 되겠지. 기본기에 대해 했습니다. 합니다. 부호 문제는 결국 사각함수는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 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다음 주고서 몇 사분면이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곱해서 양수면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고 곱해서 음수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싸, 코, 탄을 봤을 때 곱해서 양수라는 걸 뿔뿔이 아닌 마마라는 소리야. 그러면 뿔뿔 일단 한번 풀어봐야 되고 마마 일단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부호가 똑같고 뿔뿔 마마 둘 중에 하나네 라고 생각을 했어. 두 개 부호가 달라. 양이면 음이고 음이면 양이야. 양이면 음이고 음이면 양이야. 그러면 1번인가 2번인가 시작했는데
사각함수의 부호는 1, 4분면을 제외하고 단 하나만 양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1번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상황이면 문제를 2번 풀어야 되지만 지금 보면 1, 2, 3, 4에 대해서 벌써 탐구라고 했잖아. 모두 양수, 사인만 양수, 타란트는 양수, 코사인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존재하지 않아. 그럼 결국은 뿔뿔마 타란트 양수니까 1, 2, 3, 3, 4예요 라고 문제 풀면 되겠지. 부호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찢어서 문제를 푸는데 되는 상황이면 둘 다 답이 2개 나올 수 있겠지만 안 되는 상황 다 버려야 돼요. 자, 관계인데 좀 쉬었다가 관계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관계는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거든. 이게 첫 번째인데 왜냐면 지금 근본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 어떠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어떠한 단위원이 있을 때 다음 단위원에서 단위원이 어떤 점이 있다면 세타 r x, y.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공식인데 집어넣으면 얘는 r제곱 x제곱, 얘는 r제곱 y제곱 반대로 썼잖아. 그럼 계산해주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얘는 이 위에 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r제곱분의 r제곱이기 때문에 1이야. 첫 번째 공식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제곱하면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탄젠트는 x분의 y죠. 이렇게 나누면 지워지고 x분의 y야. 두 번째가 뭐냐면 탄젠트를 바꿔 쓴다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코사인 쌀을 나누면 지워지고 x는 y 똑같잖아 공식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공식 일단 외워야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사인 코사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모양이 변형이 굉장히 많이 돼. 그럼 공식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외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1번을 좀 확장시킬 거란 말이야. 1번을 좀 확장할 건데 사각 비를 통해서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이건 기본 1번 2번 기본 암기. 그럼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확장하면 이런 식으로 가도 돼. 거듭 말하지만 사각 B의 사각 함수의 가장 쉬운 버전인 사각 B이기 때문에 사각 B로 바라본다면 빗변의 길이가 1인 어떠한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삼각 B가 하는 일이 있고 삼각 함수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결국은 넘어가갖고 사각함수의 활용을 하는 건데 사각함수의 활용에 공식 나온다? 중학교 공식? 그럼 중학교 공식들은 이런 거 하는 건데 중학교 거 하는 겁니다. 사각 B의 본질은 사각 B는 삼각 B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각과 변을 알면 다른 변과 각을 찾을 수 있어요가 삼각 B야. 삼각 B의 본질은 엄밀히 말하면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찾을 수 있어요가 삼각 B의 본질이야. 다시 삼각 B는 사각형 6요소. 사각형의 6요소가 뭐냐면 어떠한 사각형이 있을 때 세 변, 세 각을 사각형의 6요소라고 불러요. 그럼 그 중에 3개를 알아. 각 3개 하는 거 빼고 각 3개는 의미 없습니다. 변과 각 6요소 중에서 3개를 알면 그 3개로 나머지 3개를 찾는 게 중학교 때의 사각 B. 사각 B의 활용. 그거 있잖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봤네? 중학교 때 공식은 말 안 하지만 공식은 했을 거야.
뭐 그런 건데 그런 걸 가기 위한 근본인데 삼각비는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각과 변을 알면 다른 각을 찾는 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1이야. 요거 얼마일까? 요게 삼각비입니다. 여기를 내가 네모라고 해. 그러면 얘랑 얘랑의 관계는 삼각비로서 뭐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1분의 네모가 코사인이니까 네모는 코사인 세타 겠지? 맞나요? 이게 삼각비야. 직각삼각형에서 각과 변을 알면 다른 각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세모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가 뭐야? 1분의 세모가 뭐죠? 사인. 그럼 세모가 뭐야? 세모는 사인 스타죠? 얘가 사인 스타. 잠깐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삼각비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변과 각을 할 때 다른 각을 사인, 코사인 각도로 표현하는 거. 이 상태에서 얘랑 이제 세타를 줬으면 먼저 구했겠지. 이렇게 표현하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1이잖아. 밑변이 코사인, 세로가 사인이니까 피 탔으면 1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공식 등장했지.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이거 그 다음 거는 실제로 이과 내용인데 가끔 나오긴 가끔. 그래서 외우진 마시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결국 이런 거야. 눈치를 채고 찾아야 돼. 봐봐. 어려운 공식인데 가끔 나와. 2년 전에 대성고에서 한번 나왔어. 그래서 내가 대성고에서 굳이 이런 게 나왔나? 라는 생각하는데 밑변이 1이야. 그러면 빗변은 뭘까? 얘를 네모로 할까? 그럼 네모랑 1의 관계는 뭐? 코사인이죠. 그러면 네모분의 1이 코사인이야. 그럼 네모는 뭐야? 네모는 코사인분의 1이죠. 이게 왜 이과 내용이라 하냐면 엄밀한 이름이 있어. 코사인 분의 1은 실제로 시컨트란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도 됩니다. 마찬가지 내가 얘를 세모라고 하면 세모 1분의 세모가 탄젠트니까 세모가 탄젠트야. 그럼 얘가 탄젠트야. 마찬가지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의 제곱 분의 1은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입니다. 공식이 되게 안 이쁘죠? 되게 안 이뻐. 역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안 이쁩니다. 가끔 나와요. 뭐랑 나오냐면 탄젠트 제곱이랑 1이랑 붙어있으면 가끔 나올 수 있어. 세 번째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 할지 알겠죠? 누구를 1로 놓겠어? 그 다음 빗변을 1로 놓겠지. 순서가 빗변, 밑변, 높이인데 마찬가지. 내가 밑변을 네모라고 하면 네모분의 1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네모는 탄젠트의 역수야. 그러면 실제로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있어. 근데 지금은 의미 없어요. 마찬가지 세모라고 하면 마찬가지 세모분의 1이 사인이기 때문에 세모는 사인분의 1인데 그러면 사인분의 1도 이름이 있습니다. 한 번만 언급해 주자면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 탄젠트가 역수가 코탄젠트예요. 실제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미적분 가야 저희가 등장하지만 역수 자체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밑변이 높이가 이럴 때 마찬가지 피 탔으면 사인 제곱의 역수는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의 역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 역수가 등장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야. 거듭 말하지만
약간 벗어납니다. 약간 벗어나는데 얘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얘가 가끔 이 공식을 너는 외우고 니가 등장할 때가 있어. 이건 나온 본 적 없습니다. 2학년 때. 그렇지만 이과는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까지가 근본,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진도구예요. 근데 가끔 나온다라는 거, 공식을 외우고 있는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공식이 워낙 많아요. 모양이 많이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많이 바꿔서 내가 하는 모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계산해봐야 돼. 계산 비슷한 말이야. 가끔 1을 얘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도 해.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찾는 방법,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코사인 제곱분의 1은 1의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안 외워요. 나도 이거 몰라. 안 외우고 있으면 잘. 이과가 아니면 이과 고3 안 하고 있으면 잘 안 외우는 공식이기 때문에 찾아서 하세요. 가끔 나옵니다. 하나 더 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편법으로 증명하고 넘어갈 거거든. 편법이야. 엄밀한 증명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고 넘어가냐면 거듭 말하지만 이쪽은 원본 증명 어려워. 굳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 같아집니까? 라고 하면 그 두 개의 합이 90도가 되면 사인, 코사인 무조건 똑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90도. 간단한 증명을 하면 뭐 이렇습니다. 마찬가지 가장 이지한 버전인 삼각 비로소 바라본다면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90만원 세타 맞습니까? 그래야 180도지.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야? 사인은 요거니까 A분의 C, 코사인은 A분의 B, 탄젠트는 B분의 C겠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사인 90 빼기 세타, 즉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사인이지. 빗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B.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단위원에서 코사인 90만 세타는 마찬가지 이렇게니까 A분의 C. 탄젠트 90만 세타는 이렇게니까 C분의 B. 결국은 이렇게 매칭, 이렇게 매칭, 이렇게 매칭을 봤을 때 잘 봐요. 가계합이 90이면, 즉 얘랑 얘랑 더해서 가계합이 90이잖아. 90이면 똑같고, 가계합이 90이면 똑같고. 탄젠트는 논외긴 한데, 탄젠트는 두 개의 가계합이 90이면 역수가 돼요. 탄젠트는 약간 논외거든. 사인과 코사인은 세트야.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인, 코사인은 두 개의 가계합이 90도면 똑같아. 근데 탄젠트는 역수랑 똑같습니다. 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즉 탄젠트가 가계합이 90이면 그 두 개는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입니다. 탄젠트 약간 논외인데 탄젠트는 지금 그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거든.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탄젠트 좀 어려워요. 탄젠트는 좀 기울기랑 관련된 친구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통해서 나중에 이따가 무언가 할 겁니다. 여기 되시죠? 각변환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변환이라 미안. 이쪽 연산도 간단해요. 최대한 이쁘게 해서 어차피 이쪽은 우리가 쓰는 게 이거밖에 없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밖에 없어. 그러면 기본은 전개해서, 이런 친구들은 항상 전개, 분수는 뭐 한다겠죠? 약분통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쁘게 하는 건데, 뭐 이건 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2 쌓고 일부러 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생략해서요. 지워주고 여기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2겠지. 마찬가지 통분, 그러면 코사인
1 빼기 코사인 곱하기 1 빼기 사인. 올라가면 1 빼기 사인의 제곱. 올라가면 코사인 제곱. 분자가 1 빼기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빼기 코사인 곱하기 1 빼기 사인. 1이니까 1 빼기 이거 1이니까 이거 분자만 쓰면 2 빼기 2 사인이거든. 2로 묶었으면 1 빼기 사인. 분모가 코사인 곱하기 1 빼기 사인. 지워지고 남는게 코사인 분의 2밖에 안 남겠지. 한단 연산입니다. 이거 별표 한번 쳐주세요. 이거 정서로 풀면 오래 걸립니다. 정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단위원 그래야 되거든. 아직까지 거듭 말하지만 3개라고 했어. 단위원, 사각함수, 공식. 그러면 아직까지는 단위밖에 몰라. 단위원 해줘야 돼. 그러면 세타가 3, 4원면의 각이야. 뭐 대충 이렇게 있어. 대충 찍어. P 반지름 뭐는지 몰라. 반지름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 4원면의 각이니까 3, 4원면의 점이 있을 때 각이 이렇게 세타가 이만큼 들어왔겠지. 반지름 1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으로 났을 때 이렇게 세팅하면 여기가 x, y겠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건 공식이 뭐야? 이거 r분의 x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거든. 그럼 r을 5라고 하면 되게 이뻐요. 지금 r은 1이 나왔잖아. r을 1이라고 하는데 그럼 x가 분수 나오잖아. x가 분수 나오기 싫으니까 내가 r을 5라고 바꿔준다면 r이 5면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좌표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3, 5거든? 그럼 r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으면 y는 뿔마 4인데 당연히 3, 4니까 마이너스 4겠지. 그래서 x, y, r을 세팅할 수 있어. 그러면 x, y, r 찾았으니까 사인은 공식 뭐요? r분의 y. 타이틀은 뭐요? x분의 y 라고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본 풀이는 단위원을 푸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풀면 어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싹코탄 중 하나 주면 나머지 찾아요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빠른 풀이는 졌어?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이거 세타 3, 4분면은 각이 되게 크거든?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려. 그러면 각 떼고 생각하면 각을 떼고 각을 나중에 붙이는 거야. 각 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편법이야, 편법. 각 떼고 코사인이 5분의 3 나오려면 코사인 요거니까 빗변이 5, 밑변이 3, 빗변이 4임 되는 거 아니야? 즉 코사인 싹코탄 중 하나 주면 걔를 만족하는 가장 쉬운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면 사인, 코사인, 타이트에 대해서 사인은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타이트는 3분의 4지. 그 다음 뭐 하냐면 부호를 따로 붙여요. 이거 몇 사분면이야? 3, 4지. 3, 4는 누구만 양수야? 얼사탄, 탄이트만 양수거든. 그럼 뿔 붙이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정서로 풀면 아직까지 그래프를 안 배운 상황 입장에서 이거 그래프로 풀어도 어렵거든? 그래프로 푸는 건 좀 뒤에 내용이고 지금까지 연산인데 정석으로 단위원으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단위 문제가 등장한다? 단위 문제가 안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단위 문제가 등장하는데 단위 문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단위원 문제는 이따가 단위 문제를 무조건 풀 거야. 문제를 풀 때. 근데 단위원 문제가 많이 나오니 다른 문제가 많이 나오니라 하면 단위원이 잘 안 나오는 편이야.
단위원 따로 문제를 풀 거고, 단위원 문제는 단위원 위주로 풀 거고, 다른 건 거의 대부분 공식이랑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빠른 풀이, 즉 공식을 외워서 쓰는 풀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넘어갑니다. 또 할까? 하지 뭐. 몇 사야? 3, 4네. 당연히 분수학생이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겠지? 3, 4일 때 통분합니다. 1 더하기 사인 코사인 올라가면 코사인 제곱 올라가면 1 더하기 사인 아까랑 똑같지? 내가 3이거든. 전 분자 전개하면 사인 제곱 2 사인 똑같네.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럼 분자 쓰면 얘랑 이렇게 1이니까 2로 묶으면 2 사인 더하기 1 사인 코사인 3 지워지고 코사인 분의 2가 3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 그럼 코사인 할 때 사인 구하라니까 아까처럼 제일 쉬운 방법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코사인은 밑변분의 밑변인데 얘가 3, 2 되면 제일 쉽죠? 9, 4니까 루트 5 그러면 사인은 이렇게니까 3분의 5 3분의 루트 5 라고 해놓고 부호를 붙여야 돼요. 3, 4니까 누구만 양수가 돼야 돼? 월세 탄코니까 잠깐만 계산이 이상한데 그러면? 잠깐만 계산 틀렸어요. 3, 4가 아니라 몇 사야? 4죠. 왜냐면 3, 4에서 코사인 양수할 수 없거든. 월세 탄코 4, 4니까 얘만 양수야. 이거 음수겠지. 내가 부호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 사인 코사인의 합을 주면 사인 코사인의 합이나 차 주면 무조건 제곱하라는 소리야. 왜냐면 우리가 쓰는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거든.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가끔 1을 이걸로 바꿔쓰기 한다고 했습니다. 밑에 유제에 있을 거야.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나오면 제곱합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9분의 1 아이고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같은 실수를 했어. 얘가 9분의 1 얘 1이니까 넘어가면 2 사인 코사인이 1이야. 마이너스 9분의 8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9분의 4겠지? 그래서 요걸 뭘 물어봐? 이걸 물어봅니다. 마찬가지 항상 사인 코사인 나오면 제곱하라고 했어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나오면 제곱한다. 사인 코사인의 합과 차하면 제곱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싹 푼대 1이야. 얘는 차야지. 플러스 9분의 8 그러면 결국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9분의 얼마야? 9분의 17이야.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이 뿔마 루트 9분의 17인데 몇 사야? 2사야. 얼차탄코 사인만 양수는 양 음이죠. 그럼 양 뿔뿔이니까 플러스야. 그럼 이거 플러스네 라고 부호 결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부호 결정돼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지만 탄젠트는 코분의 4죠. 그럼 이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바꿔주면 이제 통분하는 거지. 통분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올라가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코사인 분의 1이야. 뭔지 알잖아. 결국 얘로 시작하는 거지. 마이너스 4분의 9의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방금 전 문제가 좀 어려워진 건데 어차피 2차 방정식에 근 주면 무조건 뭐 한다고 했어요? 합차공식이라고 했죠? 미안,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했죠? 다음 근이 예고야. 그럼 두 개 합, 사인 더하기 코사인, 두 개 합이니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k, 두 개 곱은 2분의 1. 그럼 당연히 합 곱이니까 합을 뭐 해야 돼? 제곱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합이 2분의 k니까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2, 4, 코가 4분의 k제곱. 이거 1이고 이거 2분의 1이라며 2네. 4분의 k제곱. k제곱은 8이니까 k는 뿔마 루트 8인데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k는 플러스 2분의 2 루트입니다 라고 푸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겠지. 결국은 그 전 문제가 좀 어려워진 건데 결국은 2차 방정식에 근 주면 무조건 근각계수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90% 이상 근각계수의 관계야. 다른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사각함수의 그래프를 갈 건데 그래프 가기 전에 각 변환 하고 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각 변환만 할 수도 있어. 각 변환이 겁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인데 그걸 4시죠? 그걸 4시 꼭 오셔야 됩니다. 늦지 말고 공부해 오시고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연습 문제까지.